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이전 3기 끝에 3번 도전 만에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원내 사령탑, 원내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당뇨 출신인 정용기 의원이 러닝메이트로 함께 출마해서 정책위 의장에 당선이 됐는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새 원내 대표 어떤 당선의 소감을 밝혔을까요? 저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분열이 아니라 통합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은 정말 지긋지긋한 이제 계파 이야기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폭주, 여러분들 아마 무서우실 겁니다. 우리 하나로 뭉칩시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의 정말 저 실정 막아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같이 지켜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박무진 의원, 나경원 의원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선출될 수 있었던 주된 동력은 뭡니까? 일단은 나경원 의원 본인은 이제 좀 이번 선거 구도가 좀 특수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은 친박이 아닌데 친박계가 지원을 한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나경원 의원이 이제 2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떨어졌을 때 한 번은 정진석 의원에게 떨어지고 한 번은 정우택 의원에게 떨어졌을 때도 다 상대가 친박 진영에 있는 후보한테 떨어진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 구도가 좀 특수했다 이렇게 봐지고요. 가장 큰 특징은 계파색이 엷은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 이 사람들이 나경원 의원을 선택했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그 원내대표 경선 승리의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김학용 의원을 68대 35, 33표 차로 압승을 거뒀다. 김학용 의원을 나경원 의원이 이겼다. 이거는 어떤 면에 중점을 두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도가 딱 그렇게 돼 있었죠.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친박과 비박이 아주 극렬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느 쪽이 많습니까? 숫자로 보면 비슷비슷한데요. 초재선으로 중심으로 해서 중립적인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중립에서 시작해가지고 친박 도움을 받아가지고 68표라는 많은 표를 받았는데 나경원 의원이 중립지대에 있었던 의원입니까? 비박계에 있었던 의원입니까? 원래는? 아니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 김학용 의원이 현장에서 정체가 뭐냐라고 하는 투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반대가 돼가지고 개파를 다시 들추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작용이 있었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야말로 미래와 통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한다고 하면은 좀 탕평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통합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나경원 의원은 미래와 통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그 결과가 그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비전도 제시하고 그런데 김학용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파에 대한 이해관계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 마이너스 표를 갖게 되는 거죠. 김학용 의원은 복당파죠? 그렇죠. 지금 복당파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여 명이 꽁꽁 뭉쳐 있고 그러니까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친박 같은 경우에도 숫자는 뭐 얼추 비슷한데 응징력은 있지만 중도에 있는 사람들, 중도의 후보가 났을 때 친박 입장에서는 그 비박을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당연히 차선책으로 지금 나경원 의원을 지지하게 된 거고 그런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래와 통합을 얘기하면서 현장 분위기도 잡고 있었고 또 하나는 파트너가 좋았어요. 러닝메이터를 하는 정용기 후보가 사실은 김종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통이긴 하지만 그래도 초선 비례라고 하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확장 가능성의 한계가 있었는데 정용기 의원은 범친박에 분류되고 충청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경력이 많은 정통으로 배운 정치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현장에서 일부는 정치 전문가에게 현장 분위기에서 좀 밀리는 거 아닌가라고 기대를 한 그쪽 그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함으로써 확장 가능성도 확실히 보여줬다. 이런 면에서 6대 4 정도로 저는 봤었는데 그게 좀 더 벌어진 것도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인기와 자세의 문제가 굉장히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용기 의원이 당뇨 출신으로 국회의원, 재선 국회의원이 됐는데 말이죠. 김무석 부소장의 선배죠. 그렇죠. 몇 년 정도 선배입니까?
제 경력을 보니까 민주자유당 당뇨로 일기, 체결됐던 예. 것 같은데. 민자당 1기고 1기 때가 3당 합당을 했을 네, 때죠. 1990년 정도 예,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91년 정도에 그러면 입당을 뭐 그 했겠군요.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민자당하고 민정당하고 민주당이 합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으로 뽑은 게 민자기수였던 거죠. 예. 거기에서 1기니까 상당히 상징성도 있고 나름대로 당뇨로서 꾸준히 정치를 학습을 많이 했고 밑에서부터 계속 학습을 해가지고 예. 내공을 쌓았고 또 하나는 당뇨라고 하면 도정 정신이 떨어질 법해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무대뽀로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뭐 낙선도 하고 구청장 2번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쌓아놨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용한 거 아닌가. 예, 정영기 의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정책위의장이 됐는데 2002년 대선 당시에 우리 김무석 부소장과 함께 이해창 총재 곁에서 일을 했던 모습이 제가 취재했던 모습이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처음에 정치권에 들어온 것도 아마 이해창 총재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화면에 아마 준비된 게 있죠.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해창 한나라당 총재가 젊은 인재들을 대거 영입을 하는데 저는 기억나는 게 나경원, 조윤선 두 명의 여성 정치인들이 이해창 총재에 의해서 정치권에 입문한 것 아닙니까? 다 판사 출신들이죠. 아, 두 분 다 판사 출신이네요. 네. 이해창 총재가 판사 출신이었고요. 예. 그래서 법조계 쪽에서 그 인재를 많이 끌고 왔는데 아, 젊은 대표적인 남경필 전 케이스였죠. 경기지사의 모습도 화면에 나오네요. 네. 그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 된 데에는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볼 때는 친박 비박이 워낙 세면 서로가 강하게 붙으면 원래 서로 상대방 쪽 사람 안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중간에 있는 사람이 일종의 어부주리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이제 나경원 의원이 그만큼 자기를 흑수저라고 부를 만큼 개파가 없다고 얘기를 강조를 했는데 그게 이 부분에 어쨌든 이점으로 좀 작용한 게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지도가 높다는 부분들이 강점으로 작용했을 것 같아요. 그때 2002년에 들어온 이후로 계속해서 대변인을 하거나 언론에 나가서 토론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지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당내에 선거들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뭐 2011년에 서울시장 선거 나갔다가 참패하면서 한번 이렇게 그 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다음에 또 한번 2012년에 공천을 탈락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일종의 비박이 된 거죠. 예. 공천을 탈락한 일이 있었지만 또 그 다음번에 바로 동작에서 재보선에서 다시 당선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선거들을 또 극복하면서 계속해서 원내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좀 저력으로 작용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나경원 의원 정치적으로 4선입니다. 그리고 제1야당의 원내대표까지 됐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도 또 많이 더 쓰여진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상당히 비싼 가격의 마사지를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네, 1억 피부과 그때 의혹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보면 뭐 친일 의혹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런 여러 가지 또 말실수 같은 것도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본인들이 그거를 끊임없이 또 극복해내는 그런 과정들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원내대표 경선도 지금 3번째인 게 2016년 5월에 정진석 의원한테 패했고 그때는 굉장히 차이가 많았습니다. 26표. 그리고 12월에는 정우택 의원한테 7표 차로 졌다가 이번에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그래서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원내 사령탑이라는 그 또 다른 타이틀을 갖게 된 거죠. 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는 화면이 지금 텔레비전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여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자들은 당연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기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도 직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희상 의장과 만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촛불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이제 이게 초기의 촛불 정신은 어쨌든 국민들의 초기의 촛불 정신은 헌법과 법치,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를 정말 복원해라 이런 그런 가치를 소중히 하는 정신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걸 자꾸 이제 여권에서
우리한테 무한 정당성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가는 거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반대에 대한 반대, 껌껌이 무조건 반대. 트집 잡기, 흠집 내기, 뭐 이 딸죽 걸기 이런 거는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차원 높게 성숙한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분이 우리 기대해요. 이번엔 뭔가 될 것 같다. 여야가 뭔가.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여성의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모시고 일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드러운 그런 리더십으로 우리 여당과 함께 또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또 생산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 저는 믿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실에는 처음 와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님은 워낙 이렇게 저보고 부드러운 리더십 말씀하셨는데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이렇게 국회와 당을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보면 참 많은 국민들도 인상 좋으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우리가 국회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화 타협을 하겠다라는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때 이렇게 보면 여당이 그때 역할을 잘 하시면 이런 부분이 훨씬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당이 청와대나 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끌려가시지 말고 이렇게 할 말씀 하시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곳이 바로 정당 아닙니까? 그 역할 해주시면 아마 더 도움이 되실 거다. 예, 제가 되면 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도 간단치 않은 사람입니다. 문희상 의장 만나서는 정부 여당이 자신들에게 무한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초기 촛불 정신을 구현하는 게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뭘까요? 일단 이 여당과 국회의장에 대한 주문은 그 촛불 정신을 얘기하면서 했던 거는 결국은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당성을 독점하면서 독선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제일 야당 원내대표로서 이제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이 관심 있게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갈까 하는 대목이었는데 이미 박문신 의원 잠시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난을 두고 한병도 정무수석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눈 장면이 나오고 있네요. 문재인 대통령도 제1야당 원내대표가 선출된 것, 취임한 것에 대해서 축하의 뜻을 정무수석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예, 박문신 의원 그렇습니다. 저 뜻이라는 게 결국 뭐 청와대, 국회의장, 또 여당 원내대표 모두 이제 협치에 관한 그 어떤 진지하게 논의해 보자라는 메시지가 간접적으로 숨어들어 있을 텐데 그 관건은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떻게 여당을 상대할 거냐 하는 그런 스타일과 이제 그 전략에 관한 문제가 1차적으로 궁금할 수 있겠죠. 본인이 일단 김성태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 이제 들깨라고 이제 본인이 표현을 하고 야성을 살려가지고 새로운 야당을 만들겠다 하는 거를 공언했었는데 그 일정 부분 또 실천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랬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리더십을 보이겠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구현될지 또 오늘 한 그 저런 오간 얘기들 대부분 지나고 보면은 다 뭐라 그럴까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또 허언이 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제 얼마나 무게가 실린 얘기 또 여당과 국회의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야당 원내대표의 이 얘기를 또 경청하고 또 수용할지 이런 것들도 함께 오늘의 대목을 좀 그 기억한 뒤에 다시 한번 평가의 자리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청와대 눈치만 보지 말아달라 또 이런 강한 주문도 했어요. 앞으로 민주당과 협상을 할 때 간단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고. 당장 오늘도 공공기관 그 채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먼저 얘기했고요. 그거 빨리 진행하자는 거. 그리고 그 탄력 근로시간, 탄력 근로제 확대하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그 법안 빨리 처리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아마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장 그 뭐 법안이야 법안인데 지금 제일 먼저 당면한 과제는 저 선거제 개혁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야3당의 공격을 받는 입장이었었고 자유한국당이 약간 뒤에 비껴 있었는데 이제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논의를 물꼬를 확 터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으로 이거를 넘기는 그런 일종의 전략을 지금 들고 나왔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로서는 그 부분을 지금 먼저 핸들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총선 때까지 임기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총선 직전까지겠죠? 1년이니까? 아니죠. 아니, 총선까지입니다. 예, 네. 총선 때까지 임기 마치고 얼마 안 남기 네. 때문에 그 다음에 국회가 다시 열리면은 뭐 4개월인가밖에 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는 끝까지 간다. 그런 총선 끝나고까지. 네. 예,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굉장히 적극적일 수밖에 없죠. 사실은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굉장히 큰 표를 얻어서 그 당선이 됐지만 대여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당당한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지금 여당이나 정부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이 듭니다. 내년 이맘때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나경원 의원 계속해서 그 타이틀을 갖고 있을 걸로 보세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이 그대로 유지되는 정당을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인데 말이죠. 그 이제 그야말로 이제 하기 나름인 네. 거죠. 그때 보면 그런 것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미래와 통합 얘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 오늘은 이제 그 국회의장 방문이라든가 원내대표 방문이라든가 또는 그 이제 한병도 정무수석의 어떤 그 축하난을 받는 자리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대여 관계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주는 그런 화면들과 영상들이 많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가장 그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관심사는 당 내부 문제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본인이 미래와 통합을 얘기했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가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원내대표단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국 인사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제 인적 쇄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록 나경원 원내대표가 본인은 친박은 아니지만 친박계의 지원을 얻은 그런 약간 모순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모순된 상황 속에서 인적 쇄신의 상대적으로 대상자들이 대부분 친박일 텐데 친박계의 인적 쇄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이 부분. 당장 사흘쯤 뒤인가요? 그 당협위원장 교체 첫 명단이 나온다. 이때 그렇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 스탠스를 것인지. 이게 굉장히 예. 큰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주로 이제 수도권 의원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물론 김학영 의원 같이 이제 복당파가 됐다 그러면 곧바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졌는데 이 사람들이 약간 좀 머뭇거릴지 조금 더 지켜볼지 거리를 둘지 이런 것들도 좀 지켜볼 그럴 포인트. 그래서 세 가지 정도를 아마 나경원 새 원내대표 체제에 그 자유한국당에서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 세 가지 이 정도로다가 요약하시면 되지 않을까 덧붙여서 싶습니다.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레이스가 들어갔어요. 이제 한 2달 반쯤 남은 거죠. 그래서 그 룰을 만들고 사실은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당협 정리를 하고 있는 건데 예. 비대위에서 지금 새로 들어온 원내대표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방향성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끼칠 거고 그런데 그 전당대회에서 누구가 되느냐가 사실은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끝까지 총선 때까지 그대로 갈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게 좌우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당선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도로 새누리당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이 발전적으로 보수 진영을 통합하는 새로운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나경원 원내대표 또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할 나름이겠죠.